주요 뉴스입니다. 공주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이 2021년 공공비축 미국 첫 수매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정안면 장원 1, 2 경로당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2021 향덕 효 문화제가 거행됐습니다. 민선 7기 노인복지정책 추진 및 계획,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 공주시의 다양한 소식, 잠시 후 제152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민간 기관과 함께 2021 여행 가는 달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여행 가는 달 행사는 매년 봄, 가을 각 2주간 운영하던 여행 주간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인데요. 관광시설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대책에도 단단히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KTX 할인,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 숙박 할인권 등의 다양한 혜택을 여행 가는 달 누리집을 통해 알아보고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바람 공주뉴스 시작합니다. 2021년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1일 공주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6개 농업인 단체와 함께 공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바람 공주 농업, 우리가 공주 농업의 희망을 주제로 한 해 동안 고생한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준비됐는데요. 우수농업인 시상 및 농산물 품평회, 공주 농산물 홍보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농산물 품평회에 전시된 우수 농산물은 공주시 기초푸드뱅크에 기부돼 지역사회 저소득계층에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 실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2021년 공공비축 미국 첫 수매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10일 김정섭 공주시장이 올해 첫 공공비축 미국의 수매가 이뤄진 사곡면 호계창고에 방문해 농민들과 추곡수매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수매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사무소 검사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올해 이뤄지는 공공비축 미국의 매입 물량은 40kg 포대 기준 66,182포로 지난해보다 13.8% 감소된 물량입니다. 매입 대상은 2019년부터 수매해온 삼광벼와 친들벼 2개 품종이며 매입가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국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결정돼 12월 말경 농가에 지급합니다. 또한 공주시는 쌀 수급 조절 및 정부 양곡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 미국 대상 농가의 5%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품종 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안면 장원 1, 2의 경로당이 완공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7월 착공했던 정안면 장원 1, 2 경로당이 지난 12일 준공식을 치렀습니다. 장원 1, 2 경로당은 거실, 주방, 비상재해시설 등을 갖춘 지상 1층 건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는데요. 장원 1, 2 경로당에서는 앞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취미, 일자리, 자원봉사, 건강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무료 급식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주시 옥룡동에서 향덕 효 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효자로 알려진 향덕을 추모하고 효의 고장 공주를 알리기 위해 옥룡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2021 효 문화제가 지난 9일 향덕비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효행자 표창, 효자 향덕 추모제 등의 행사가 준비돼 진행됐으며 옥룡동 주민총회도 함께 이뤄졌는데요. 효자 향덕은 우리나라 문헌상 효자로 기록된 최초의 인물로서 신라 경덕왕 때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는 부모를 위해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 봉양했다는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그 어려운 어르신들, 뭐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 김장김치를 나누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치 갖다 줘서 입이 보통 즐거운 게 아니겠어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제152차 정례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 최초의 모바일 화폐인 공주페이가 출시 이후 총 누적 금액 1,74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8만 9천여 명의 가입자가 일일 평균 3억 9천여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지난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공주페이 배달앱은 총 139개소가 등록됐으며 일평균 204건의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1.7%의 낮은 수수료로 운영되는 공주페이 배달앱은 연말까지 신규 가맹 시 1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며 배달앱 이용자를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기준 공주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93%, 2차 84.5%, 추가 접종 0.9%입니다. 민선 7기 노인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와 2022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공주형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분야 주요 성과는 공주형 어르신 친화도시 원년 선포와 WHO 국제 네트워크 고령 친화도시 회원가입 인증,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 준공 등이 있는데요. 2022년에는 3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고령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및 TF팀을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며 제2호 어르신 놀이터를 금흥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와 연결해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로당 기능 강화 분야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인상 및 무료 급식을 확대, 증축 및 개축 보수 사업을 3년간 140여 개소에 진행했으며 2022년에는 추가 신축 4개소, 증축 및 리모델링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 일자리 분야를 확대하고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사업은 공주시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1단계 사업의 부지 보상 이행률은 82%이며 향후 실시 계획인과 협의가 완료되면 공공청사 부지 조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인 공동주택 부지 조성 사업은 지난 11월 4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공주시가 올해 16개 읍면동을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총회가 지난 10월 30일 유구읍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주민총회에서 발굴된 의제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업무를 주민공동체과로 이관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한사업 공모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겨울철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 대비 고립 예상지역과 붕괴 우려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후 재해 우려 지역을 지정했고 방풍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 4개소에 대해 방풍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분야별 종합대책을 상황 관리, 주민 참여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주시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신광하이텍에서 경력 2년 이상의 생산 품질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경천에서 경력 1년 이상의 작업치료사를 찾습니다. 주식회사 태창산업에서 격리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